덕망 높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여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고 누구도 그 여인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만삭의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눈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대낮에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당장 떠나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명화 여사는 단 한 번도 눈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마을도 수군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자신의 손주를 뱃속에 품은 며느리를 한겨울 바람 속으로 내몬 것일까요? 그런데 그날 밤 텅 빈 며느리의 방 아랫목에서 아무도 몰랐던 소름 돋는 진실이 발견됩니다. 이 여인이 며느리를 내쫓은 건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덕망 높은 가문의 시어머니와 만삭의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최명화 여사는 덕망 높고 엄격한 시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매서운 눈빛은 그녀의 깊은 지혜만큼이나 단호한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치마 저고리와 옥색 배자는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무게가 있었고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던 어느 날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삭의 몸을 한 며느리 민수련이 최명화 여사의 집에서 매몰차게 내쫓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연분홍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입은 채 배를 움켜쥐고 서 있었고 따 내린 긴 머리는 풀어헤쳐진 듯 초라했습니다. 수련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최명화 여사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명화 여사는 차갑게 수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당장 떠나거라.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렸습니다. 덕망 높던 최명화 여사가 왜 그리도 냉정하게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비난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달려온 이도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 단정함마저 흐트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도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수련아, 내가 왜? 그의 말은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최명화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이도윤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이 어미의 뜻을 거스를 셈이냐? 그 한마디에 이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민수련은 이도윤의 애끓는 시선과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 시선 속에서 이도윤의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의문만 남긴 채 수련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민수련이 매몰차게 집을 떠난 뒤 최명화 여사의 고요하던 집안에는 차가운 적막감이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던 소복한 침묵은 마치 수련의 떠남을 애도하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특히 수련이 머물던 방은 텅 빈 공간이 주는 쓸쓸함과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허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미처 거두지 못한 그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최명화 여사는 늘 그랬듯 꼿꼿한 자세로 집안일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서책을 읽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덕망 높은 여인의 표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매서운 눈빛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듯했지요.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찾아오자 그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치마 저고리와 옥색 배자를 입은 채 평소에는 흐트러짐 없던 그녀의 꼿꼿한 자세가 오늘은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듯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방문을 비추는 순간 그녀의 매서웠던 눈빛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갈등하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최명화 여사는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어 싸늘한 기운이 방을 감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밝히자 방 한 구석에 수련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짐들이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색색의 칠타래가 놓인 자수틀, 그리고 몇 권의 빛바랜 서책들까지 그 모든 것이 수련의 존재를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물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며 손길로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섬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감춰진 진실을 두려워하는 듯 그녀의 손끝은 물건 위를 맴돌았습니다. 낡은 옷깃을 쓸어보니 익숙한 꽃내음이 아주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수련의 향기였습니다. 그 찰나 최명화 여사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어제 저녁 수련이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 그리고 이도윤의 절규 섞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다시금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 아랫목 깊숙한 곳, 온기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에서 그녀의 손끝에 작은 나무 함이 닿았습니다. 아랫목의 따뜻한 온기 때문인지 함은 주변의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물건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오랜 시간 숨겨져 있었던 듯 구석구석 먼지가 수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화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 함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함 안에는 붉은색 얇은 비단 주머니 하나와 함께 누런색으로 빛바랜 오래된 서찰 한 통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깃든 듯 주머니와 서찰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최명화 여사의 가슴이 쿵하고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최명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붓글씨는 그녀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풍기는 묵향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뜻밖의 이름과 함께 오래전 잊혀진 줄 알았던 집안의 은밀하고도 섬뜩한 비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한자 한 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매서웠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내가 대체 무엇을 한 것이지? 그녀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일렁이며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련은 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며 이 충격적인 편지는 왜 이곳 자신의 며느리 방 아랫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최명화 여사의 손에 들린 편지 한 장이 평생을 지켜온 그녀의 모든 신념과 집안의 평화를 산산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수련이 떠난 그날 밤 최명화 여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드리운 대청마루는 마치 그녀의 텅 빈 마음처럼 싸늘했습니다. 꼿꼿했던 자세는 무너진 지오에 그녀는 며느리의 방 문턱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기운이 마치 수련의 원망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심장을 저몄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련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은 최명화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텅 빈 공간,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의 유품이 놓여있던 서안 위를 배회했습니다. 붓과 먹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그곳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무심코 서안 아래를 스치던 순간 손끝에 닿는 미세한 틈새가 느껴졌습니다. 나무의 결 사이로 언뜻 보이는 낯선 금속의 비,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 밤 최명화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틈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바싹 마른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노끈으로 단단히 묶인 낡고 빛바랜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급하게 숨긴 듯 서찰은 서안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 숨죽여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명화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편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서찰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최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굳게 묶여 풀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어이 붉은 노끈을 끊어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흐릿하지만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먼 친척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글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최명화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편지에는 가문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가문을 노리던 외부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곧 태어날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불길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문구는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는 가문의 명줄이 될 것이나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붉은 묵으로 강조된 듯한 그 문구가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가문의 운명을 짊어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최명화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 민수련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그것은 잔인한 시어머니의 횡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재앙으로부터 그녀의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와 며느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처절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할지, 아들 이도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수련아, 도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 세력의 치밀한 계략이라면 과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꼼꼼히 접어 저고리 품 깊숙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촉감이 그녀의 불안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야 했습니다. 엄격함 뒤에 숨겨진 깊은 모정과 가문을 향한 책임감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문의 안위와 손주의 생명이 달린 이 중대한 비밀을 그녀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가족을 지켜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 위에 얹힌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최명화 여사가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엄해도 만삭의 며느리를 내치는 법은 없다며 혀를 찾고 덕망 높던 최명화 여사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도윤은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매일 밤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도윤은 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어찌하여 수련에게 그리 모질게 대하셨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명화는 아들의 애통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하거라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최명화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품속의 편지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편지에 쓰여 있던 가문의 재앙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모두 위험해질 것이고 이대로 숨기면 아들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 것이 운명인 듯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영감은 최명화 여사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명화가 평소에 덕망 높은 모습과는 다르게 모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김영감은 왠지 모르게 최명화 여사의 행보에 더욱 깊은 시선을 주었습니다. 과연 김영감은 최명화의 비밀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최명화 여사가 며느리를 내쫓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에서 경고했던 외부 세력의 그림자가 실제로 가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장부에 없던 빚이 갑자기 붉어지고 가문의 이름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내치더니 천벌을 받는다는 둥, 집안에 우환이 끼었다는 둥 온갖 불길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최명화 여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오히려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읽혔습니다. 사방에서 가문을 옥죄어 오는 압력은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장작을 대던 상인들이 갑자기 거래를 끊고 논밭을 빌려 농사짓던 소작농들마저 불안해하며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꾸민 계략이라는 것을 최명화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 민수련을 내쫓았던 그 결정이 바로 이들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책들을 뒤적였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오래된 문서들, 선대 조상들이 남긴 지혜로운 말씀들이 적힌 책들을 밤새도록 읽어내렸죠. 이대로 가만히 앉아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으고 가문의 명예와 재물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최명화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의 끝에서 과연 가문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최명화 여사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며느리 민수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비어 차가운 기운만이 감도는 방 안에 서니 지난 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자신에게 애원하던 수련의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잔인한 결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매일 밤 고통 속에 몸부림쳤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회한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한 아래 먼지 쌓인 작은 함에 닿았습니다. 그날 수련을 내쫓기 전 우연히 발견했던 경고문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그 중요성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쩌면 이 암울한 가문을 구할 한 줄기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음, 한 구석에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몇 장과 함께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바삭거렸고 그 위에는 알아보기 쉬운 필체로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종이들을 펼쳐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수록 최명화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마을 유지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했던 부정한 거래 내용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웃한 양반 가문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심지어 선대부터 내려오던 토지 문서까지 위조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단 주머니 속에는 그들의 서명과 인장이 찍힌 증명서, 그리고 위조된 문서의 초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 가문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삼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최명화의 손은 더 이상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넘어 격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었던 이웃들과 심지어 가문의 일에 깊이 관여했던 자들까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리도 간악한 짓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최명화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거나 숨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가문을 위협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한 최명화는 아들 이도윤을 불렀습니다. 이도윤은 어머니의 부름에 놀라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굳게 다문 어머니의 입술과 핏발선 눈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최명화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본 이도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마. 내 아내 수련이를 내가 왜 내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에 들이운 이 먹구름의 진짜 이유를 말이다.
최명화는 침착하게 하지만 절박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경고, 외부 세력의 음모, 그리고 방금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까지. 이도윤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던 이유가 이런 엄청난 음모 때문이었다니. 어머니, 그럼 수련이는 죄가 없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오해하고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그는 흐트러진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깨달은 아들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마땅히 어머니의 곁에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가문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들의 굳건한 눈빛을 마주한 최명화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짓눌러왔던 큰 바위 하나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엄청난 싸움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부패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최명화는 가문의 오랜 인연이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덕망 높은 어르신 김영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영감은 과연 최명화 여사의 손을 잡아줄까요?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진실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예상치 못한 외부 세력의 등장과 최명화 여사가 숨겨왔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밤샘 고민으로 수척해진 최명화 여사는 동이 트자마자 아들 이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깊이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최명화는 이도윤에게 며느리 민수련이 두고 간 작은 함과 그 안에 담긴 서찰들을 내밀며 그간 숨겨왔던 가문의 비밀과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신이 알던 평화로운 가문이 이토록 깊은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명화는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마을의 김영감님을 찾아가거라. 그분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게다. 이도윤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김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김영감은 최명화의 이야기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듯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은 이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결단이 옳았네. 허나 자네가 직접 나서야 할 때일세. 그는 오랫동안 지켜봐 온 최명화 가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 모든 음모를 밝히기 위한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오랫동안 가문을 괴롭혀온 부패한 세력을 관하에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윤은 김영감의 도움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관아에 직접 찾아가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관아의 관리들도 이도윤이 내민 명확한 증거들과 김영감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가문을 위협하던 외부 세력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최명화 여사가 며느리 민수련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가문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희생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매서운 질책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희생정신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체할 틈도 없이 멀리 떠나간 아내 민수련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에서 이도윤의 발걸음은 더없이 간절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는 과연 민수련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도윤은 온 마을을 수소문하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향했을 법한 곳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걸었죠. 마침내 한 작은 마을 어귀에서 그는 만삭의 몸으로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는 민수련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도윤은 울컥하는 마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민수련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도윤은 민수련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을 소상히 설명했고 최명화 여사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대해 전했습니다. 민수련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엄격함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깊은 뜻이었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지난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련과 갓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가문으로 돌아오면서 최명화 가문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최명화 여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풍파와 희생을 보상해주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명화 여사의 깊은 희생정신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지혜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며 마을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은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덕목이 되었고 최명화 여사는 진정한 어머니이자 현명한 가장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아들 이도윤과 며느리 민수련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일구었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가문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최명화 여사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